여러분, 자녀에게 기대고 싶은 그 마음 당연한 걸까요? 나도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옆집에 누구는 엄마한테 벤츠 C클래스 사줬다는데 너는 용돈도 안 주고 차도 안 사주고 반찬도 안 보내주니? 그 전화로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아둥바둥하고 살아왔는데 그동안은 서로 연락도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20살부터 통장 50만원 시작해서 배도 타고 노가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2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계속 모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돌아오는 거는 난 딴 집은 좋은데 왜 넌 안 주냐? 라는 비교하고 더 큰 기대로 벤츠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엄마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요. 유독 그 있잖아요. 어떤 날은 좀 울컥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10년이 통째로 비어버리면요 약간 남이에요. 우리 엄마가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엄마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각자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막 친한 척하고 살아요. 이제 20대 초반부터 상처를 끌어안고 30대가 되는데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만하다 싶었더니 이제 엄마가 같이 지내기도 하고 너도 이제 뭐 먹고 살만하니까 기대하는 게 되게 많은 거죠. 다 여러분 그 되게 간단한 건데 시골 분들 스타일이고요. 돈 없는 부모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는 이유는요, 지방 아줌마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하세요. 제가 이제 부정 로데오나 청담동에 18년째 있다 보니까 약간 멘탈이 나갔은 이 30대 초반이 뭐였냐면 70대 어머님들이 와서 저한테 뭐 물어본 줄 아세요? 제가 애한테 뭘 주고 싶은데 언제 주는 게 애한테도 좋고 세법상으로도 좋을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씁쓸해요. 엄마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좀 되게 울컥하고 열이 받는 거죠. 그런 공교로운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은데 언제 상속해야 세금이 효율적일까요? 근데 지금 제가 세 채가 있는데 두 아이한테 줄 거예요. 벌써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 문제에 맞게 해놓고 엄마가 애들 줄 집을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세무, 부동산, 재산관리까지 정확하게 메모하시더라고요. 70대가요. 심지어 아들이 결혼하면 신혼집을 줘야 되는데 미리 주냐 나중에 동구동명의로 주냐 뭐 이런 걸 물어봐요.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첫 번째 저의 이야기는요,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 사주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부모가 자녀의 미래까지 책임질 정도로 상태가 좋았을 때의 구조죠. 같은 부모 자식 사이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줄 때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가 있죠. 사주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고 싶어질 때는 자식 덕을 보는 구조로 세뇌되어 있거나 50, 60대 은퇴한다는 특히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내가 다른 오행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거를 아이한테 투자를 합니다. 주로 결혼을 잘 못한 여자분들이 아이가 크면서 같이 일해왔기 때문에 아이가 완전히 크고 나면 내가 이제 덕을 볼 때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 일간이 금이고 시천간이 토면 토생금으로 자식에게 생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밖에서나 자식에게서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감각의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한테 덕을 보는 구조에서는 부모한테 덕을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좀 앞으로 지치실 거예요. 자신도 없고 누군가 돌봐주기 어렵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다 큰 자식이 이제 의지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60년대 70년대생 분들의 마인드는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식을 위해 준비해두고 어느 정도까지 고생을 하셨지만 올라오신 분들의 마음은 생을 해주겠다, 뭔가 얘를 위해서 내가 뭘 더 줄지 언제쯤 더 주는 게 좋을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수인데 목 기운이 충분해서 수생목으로 에너지가 넘쳐오른 상태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것을 나누고 싶다 는 마인드가 나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부담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행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의 순환구조, 목화토금수의 이 순환구조는 생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생을 받고 다시 생을 해주는 구조일 경우 더욱 자연스러운 에너지 구조가 나오죠. 저도 또 그런 얘기를 신문기에서 보고 열이 받은, 그냥 부러운 건데 강남 서초의 학원업에 60대 70대 분들이 교육에 그렇게 소비 수준이 높다고. 누가 소비하겠어요. 내 손자 손녀 거를 할머니 할아버지 카드로 긁는 거죠. 생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 생을 주는 오행이 부족한 사주는 아무리 정이 많고 열심히 살아도 뭘 남긴다는 개념이 좀 약해요. 오늘 하루도 살기 바쁜데 어떻게 모아,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그래서 서민 집안일수록 자식이라도 좀 붙잡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사주를 되게 많이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유독 그 20대 중반 전에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애를 빨리 낳은 분들이 애를 키우는 바람에 인생 레벨업 타이밍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나의 일에 끼어들어서 같이 일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모도 젊고 애는 어느 정도 성인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죠. 뭐 그게 뭐 이해는 되죠. 뭐 그만큼 힘들게 살고 그 고생을 자식과 함께 해왔으니까요.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 보답받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질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내 자식에게 어떤 부모로 남고 싶은가? 내가 못 받았던 걸 내 자식한테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도 그래요. 저도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이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 마음은 부정하지 마세요. 뭐 인간적으로 당연히 남 덕 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 다른 집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하는 거 보면 우리 애는 왜 저런 생각을 안 할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런 걸 부끄러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넘어서 보자. 그걸 좀 넘어보자 이런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본 패턴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기대는 집안은 3대 4대째 계속 그 패턴을 반복하고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기대고 아버지가 나한테 기대고 나도 언젠가 자식한테 기대게 되고, 이러한 운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느낌이 세뇌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챙기는 집안도 3대 4대째 그 패턴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식습관과 건강뿐만 아니라요, 하는 행동도 세습된다는 거죠. 배우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대에서 이 흐름을 끊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억울하더라도 우리 자식 세대는 부모님 덕분에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진짜 금수저에 가문을 물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돈에 많아서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도 좀 주려고 하고 뭐라도 좀 시켜주려고 하는, 저도 외가댁 갔을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농사를 짓던 집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가면은 자꾸 이렇게 쌀도 한 푸대 주고 호박도 한 2개 주고, 지금 저희 아버님도 음성에서 옆에 이런저런 동네 분들한테 감자를 받아요. 그럼 제가 감자를 다 쪄가지고 모두가 나눠 먹긴 하는데 감자를 설마 제가 못 사겠어요? 감자 한 박스 못 사겠습니까? 뭐라도 그렇게 부모 마음으로 준다는 느낌을 받는 게 나도 당연스럽게 애한테 뭘 주겠다, 애한테 뭘 해야지, 이런 관점에 익숙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정활관인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사주에 토의 기운이 충분해서 화생토의 흐름으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구조고요. 그래서 많지 않은 월급이지만 부지런히 모아서 자녀 학자금, 결혼자금 이렇게 준비해 드리고요. 한 분은 수의 기운이 강한데 화의 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극화, 소모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런 게 제가 안타까워하는 구조인데, 부모는 노력하는데 자식이 못 받아요. 부모가 잘해준다고 자식이 꼭 받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자식 입장에서 내가 부모 덕이 없는 사주잖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둘 다 월급은 비슷하지만 자식과의 궁합이 다르다 보니까 오행의 흐름이 안 맞아서 한쪽은 받고 한쪽은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애한테 잘해줘도 애가 못 받아요. 해외 유학 보냈는데 돌아오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가 원래 부모 덕 보는 사주였던 거예요. 근데 부모 덕은 받는데 자기가 완벽하게 먹었다면 거기서 해외에 정착을 했을 거고, 안 되니까 돌아오는 거죠.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뭘 안 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준다고 하더라도 걔가 못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걔가 운이 좋아서 내가 줘도 찰떡같이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아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못 받는 운이면요, 못 받아요. 그게 운의 흐름이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 작은 방향성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첫 번째로 이제 바꾸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로 내 사주에서 오행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세요. 내 자리 1천간 자리와 시천간 자리가 이쪽으로 행하고 있는지, 밖에서 내가 받는 건지, 내가 받아야 되는 구조인데 이 오행이 부족하다면 그런 운이 들어왔을 때나 그런 자식을 낳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0분씩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쌓을 건지를 기록하는 게 좀 필요해요. 아주 작은 금액이더라도 이건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 돈이야 하고 따로 세팅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자녀에게 기대는 마음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요, 다들 부모한테 많이 받은 분은 그런 생각들을 좀 덜해요. 근데 못 받은 상태로 무언가 모자란 게 있다 보니까 무언가의 상처나 무언가의 트라우마 때문에 뭘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았거나, 그러니까 서러웠으니까 우리한테도 뭘 받고 싶은 게 아닌가, 이렇게 나 자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트라우마의 근원지를 알아야 다음 단계로 좀 나를 다독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는 계속 뭘 달라고 하는데 강남 분들은 계속 뭘 줄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약간 그 현타가 오는 거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위에 큰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시골에서 오빠한테 몰빵을 해주는 거, 그거였어요. 오빠한테 너무 많이 엄마가 다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못 받았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저한테라도 뭘 받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는 그냥 원래 소진되는 돈이니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그런 거죠. 자기 고생을 했던 게 그런 거에 대한 보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옛날에는 봤는데, 지금은 시대도 안 맞고, 문제는 그런 구조를 원하시는 게 옛날 분들이 되게 그런 게 많이 있죠. 세 번째로는, 내가 자녀에게 준비된 어른으로 남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실천을 해보십시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아빠가 맨날 뭐라 그랬냐면, 나도 되게 고아처럼 자랐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모두 다 고원에 죽을 거다. 너희들은 20살 이후로 돈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애초에 원래 받을 생각이 원래 없었어요. 원래 그런 거 없다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름대로 부모와 내가 독립적으로 자라는 도움이 상당히 됐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험이든 노후 설계든 건강관리든 나의 그림자라도 만들 수 있는 계획이면 됩니다. 적어도 내가 내 자식한테 지분 안 되는 세팅이 요즘 삶의 기본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 자녀의 관계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되게 많은 인연들과 만나면서 많은 인연과 또 연관이 되고 헤어지기도 하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만 원짜리 선물 하나 준다, 10만 원짜리 선물 4번 준다. 뭐가 나을 것 같으세요? 100만 원짜리 선물이 빡 머리에 남지 않을까요?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100만 원짜리 하나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 관계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호박 있잖아요. 우리 외할머니 줬던 그 호박 한 덩이 그리고 참외 한 사발이, 이런 게 마음이더라고요. 뭐라도 뭔가 주고 뭔가 챙겨주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때마다 챙겨주는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거기에 사람 마음이 녹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말하지 마세요. 감자 한 박스를 보내세요. 농담인데 딸기 보내세요. 딸기가 낫겠다, 그죠? 딸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딸기 보내고 샤인머스켓 포도 보내고, 그런 게 전 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엄마 아빠인 것 같고, 그러한 정이 모이고 그걸로 인해서 연락이라도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뭔가 주고 있다는 그 느낌이 있다는 게 전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진짜 꾸준하게 사람들한테 연락할 걸. 뭔가 한 번 잘해주면 잘해주는 걸로 인상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만 원짜리는 100만 원짜리고 샤인머스켓은 샤인머스켓이었어.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런 걸 이제 알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됐어요. 부모와의 관계도 자식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은 사랑 관계 아닙니까? 사주를 알고 자식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좋은 운의 때가 왔을 때를 성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저도 그래서 고민합니다. 좋은 운에서 자식에게 무언가를 넘겨주는 게 좋을까, 애한테 무엇인가를 겸하게 해주는 게 좋을까. 저는 둘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만드는 거는 내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운에, 더 좋은 운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지 못해서 오행이 안 맞다면, 물려주는 게 안 되면 자잘하게 정이라도 쌓아도 됩니다. 그게 저는 부모로서의 혹은 인간관계로서의 준비된 삶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부모한테 받은 게 없어서 항상 서러웠는데 얘가 뭐 해서 크면 뭘 하지 않을까요? 그 제가 남들은 주지 못해서 안달인데 뭘 애한테 뭐 언제 잘 될 줄 알고 빨대 꼽을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그 얘기에 내가 받을 생각을 하는 이유를 이제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주는 사람이 되면 우리 애도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님이 경동시장에 가가지고 사과 박스를 한 10개씩 샀어요. 아빠의 거래처 있으신 분들한테 사과 박스를 갖다 주는데 저는 그때 좋았죠. 왜냐면은 아빠 거래처니까 저한테 용돈을 막 10,000원씩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했어야 되는 거고 제가 배워야 되는 건데 DB는 있는데 안 했던 거죠. 내가 그런 연습을 보고 배우니까 저도 누구한테 그렇게 주는 게 연습이 돼야 되는 게 좀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는 어떠한 오행의 흐름이 있는지, 어떤 오행이 부족한지, 내 사주가 어떤 생을 받는 구조인지 생활하는 구조인지를 알고 싶은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고 다음에 제가 무료 강의할 때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이러한 주거나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게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그깟 딸기 한 박스 보내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근데 그런 게 빈도수가 많아지는 순간요,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열리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한 번 훌륭한 손님이 오시는 것보다 여러 번 자주 오는 손님한테 마음이 열리는 거 제가 경험하다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빈도수가 좋은 느낌을 계속 주는 것, 무엇이라도 따뜻한 마음, 그게 충분히 물려줄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힘내보자고요. 우리 세대에서 끊고 우리 자녀 세대부터는 다정다감한 따뜻한 느낌이 있는 그런 부모가 되자고요. 지금까지 운명을 그린 남자 황금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